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DJ로 돌아온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시즌8이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오늘은 9시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9시내는 저희 당금이들이 청취자분들에게 엄선된 명작 혹은 신작 영화를 소개하고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지난 4화 9시내 타이타닉 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분들이 좀 많아요. 저랑 오늘 방송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간 관계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 패널분들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팩트 폭격기 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열정 홍시와 오늘 처음 녹음하면 열정 보따리 쪼이입니다. 이야. 다들 우참하셔서 너무 즐겁네요. 소문대로 잘하시네요 방송을. 좋아요. 그럼 두 번째 9시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음껏 떠들어주세요. 정숙은 금지.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구독은 하셨죠? 당금 시네마의 출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9시네 업.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9시네와 함께할 영화는 바로 픽사 스튜디오의 명작이자 어른의 마음으로 그린 아이의 영화 애니메이션 업입니다. 영화 소개는 지난해 차처럼 우리 영화 덕후 찬이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이님께서 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영화 업은 2009년에 개봉한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미국 시애틀에 살던 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따뚜이, 월2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 픽사 전성기를 상징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던 영화인데요. 2009년 3D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타이타닉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약간 눈가가 촉촉해질 만한 그런 영화를 봤잖아요. 혹시 다들 우셨나요? 좀 찔끔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네네. 딱 말할게요. 짰습니다. 전 그런 거에 울지 않습니다. 쏘가 의외로 눈물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찬이님만 운 걸로. 짰습니다는 좀 많이 울었다는 거지. 네. 그냥 뭐 눈이 가려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패널분들의 소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술과 디자인의 일가견이 있는 우리 당금의 아주 소중한 디자인팀 재원 맞아. 우리 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쏘 어떻게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오타쿠라서 평소에도 진짜 애니메이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힐링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루할까봐. 진짜? 네, 그리고 막 감성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감성이 없어서. 극티신가요? 아니요, 저 F예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럼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업은 힐링물이라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영화 속에 상징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그게 보이시는구나. 네, 그리고 영화 색감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연출도 맞아요. 예쁘고. 풍선들 날라올 때 그 전율이. 그쵸. 그래서 제가 약간 되게 행복해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저는 최근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구현을 잘 해놨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간 고퀄리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금이들이 들려드리는 업의 줄거리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파라다이스 폭포를 횡단한 찰스 먼츠를 동경하며 그와 같이 탐험가가 되는 것이 꿈인 칼. 칼은 자신과 똑같은 꿈을 가진 당찬 성격의 엘리라는 귀여운 소녀를 만납니다. 너 뭐야? 여기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너도 탐험가의 자격을 갖췄어? 여긴 탐험가 클럽이야. 헬멧이랑 고글만 썼다고 다가 아니야. 그게 나는... 좋아, 합격이야. 승선을 환영해. 왜 그래? 너 혹시 말 못해? 괜찮아, 나 무서워하지 마. 이제 우리 같은 멤버야. 아, 그리고 내 이름은 엘리야.
시간이 흘러 칼과 엘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파라다이스에 가지 못한 채로 둘은 노년을 맞이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칼은 파라다이스행 표를 끊지만 슬프게도 엘리는 먼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칼에게도 집을 팔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칼은 엘리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칼에게 마치 어릴 적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소년 러셀이 찾아오는데 삶의 의욕을 잃은 칼은 러셀을 쌀쌀맞게 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셀입니다. 야생탐험대 54분대 땀방울 부대 대원이죠.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필요 없어. 혹시 길 건널 때 부축해드려요? 베란다 갈 때는요? 아무 때나 부축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필요 없다니까. 고맙지만 필요 없어. 본론만 말해줄래? 사실 이건 제 탐험대 배지인데요. 딱 하나를 못 탔어요. 노인분들 도와드리고 받는 거요. 이것만 받으면 저 상급 대원이 돼요. 그래, 노인을 돕겠다고? 그럼 너 혹시 도요새 아니? 매일 밤 내 마당 진달래를 뜯어먹는데 내가 늙어서 잡을 수가 없어. 저 두 블럭 뒤에 있는데 가서 좀 잡아와. 저기로 가, 저기. 네, 제가 할게요. 꼭 잡아올게요. 귀찮게 하다 러셀을 쫓아내던 순간 재개발 공사를 하던 인부가 실수로 칼과 엘리의 추억이 담긴 우체통을 망가뜨리고 홧김에 그를 다치게 하는 바람에 법정 싸움에 휘말려 양로원으로 가게 됩니다. 양로원에 가기 전 짐을 정리하던 칼은 엘리의 모험책을 발견하고 파라다이스로가 엘리의 꿈을 이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칼은 집에 풍선들을 달아 집을 공중에 떠올리고 파라다이스 폭포로 떠납니다. 그런데 러셀이 칼의 집 베란다에 몰래 숨어 있었고 그렇게 러셀도 칼의 여행길에 함께하며 둘의 모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우와, 날아다니는 집은 처음이에요. 곡을 쓰셨네요? 이건 뭐예요? 어디 여행 가시는 거예요? 남아메리카로 가세요? 야, 그거 건들지 마. 때묻잖니. 아무것도 좀 건들지 말라고 제발. 티격태격하며 여정을 함께하던 칼과 러셀은 파라다이스 폭포가 눈앞에 있는 절벽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칼과 러셀은 집을 매단 채로 파라다이스 폭포까지 걸어가는데 가는 길에 도요새 케빈과 말하는 게 더그를 만납니다. 칼은 이들을 성가시게 여겨 떨어뜨리고 가던 중 자신의 우상 찰스 먼츠를 만나 기뻐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칼은 찰스의 최종 목표가 케빈을 잡는 것임을 알게 되고 찰스를 피해 모두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만 좀 가볼게요. 벌써 간다고? 네. 패를 너무 많이 캐쳤어요. 러셀 가자. 아직 디저트 안 먹었는데요? 그래, 디저트를 안 먹었는데 좀 더 이따 가라니까. 할 얘기도 아직 많은데 말이야. 칼과 러셀은 불이 나게 도망쳐보지만 결국 러셀과 케빈이 찰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절망한 칼은 이들을 내버려 두고 파라다이스 폭포로 향하죠. 결국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한 칼은 엘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험책의 마지막 써있던 글 당신과 모험을 할 수 있어 고마웠어요. 이제 새로운 몸을 찾아 떠나요 를 보고 자신이 놓친 것을 깨닫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되 과거의 기억에 매몰되어 있지 말 것. 그리고 항상 새로운 기쁨과 추억을 찾을 것. 그래서 칼은 엘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집 밖으로 던져 집을 가볍게 한 뒤 러셀과 케빈을 구하러 돌아갑니다. 결국 칼은 케빈과 러셀, 더그를 모두 구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은 날아가 버리고 말죠. 집이 날아가서 안 됐네요. 집은 그냥 집이야. 하지만 오랜 미련을 떨쳐내고 새로운 모험의 가치를 깨달은 칼은 이에 개의치 않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노년의 나이에 또 한 번의 성장을 한 칼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아니 연기 학원 다니셨어요 다들? 지금 역대급 상황극이 나왔어요. 그쵸? 일단 소가 맞아요. 러셀인 줄 진짜로. 쪼용도 너무 잘해 다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진짜 더빙판을 재녹음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명연기를 펼쳐주셨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른이 되어 이 영화를 봤을 때 당금이들이 느꼈던 점 혹은 어렸을 때의 감상과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를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틀어줬거든요. 근데 사실 업이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대표 명사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유독 유익 있게 봤는데 확실히 달랐어요. 일단 이번에 아까 좀 장난으로 말했는데 초반에 칼과 엘리의 결혼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 3번 만에 제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네, 숙연하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칼과 엘리가 여행 자금을 모으는데 번번이 일상의 자잘한 사건 사고들 때문에 돈을 깨고 여행을 못 가잖아요. 맞죠. 그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제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 때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련의 일들을 겪으니까 이 영화 참 예전하고 달랐어요. 예전에는 마지막에 날아가는 집을 바라보는 칼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쓸쓸하기만 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이제 저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데 또 이번에 볼 때는 씁쓸한 동시에 아, 노년의 나이에도 또 한 번 인간적인 성장이 가능하구나. 칼 같은 노년의 나이가 비단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가질 수도 있는 단계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달랐어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감상인 것 같아요. 그러게, 부모님에 관한 해석은 저도 제 생각 못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누가 말해볼까요? 다들 부담스럽죠 지금? 이동진이 앞에 말을 하니. 제가 너무 이동진 뒤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근데 너무 좋은 얘기였어. 네. 그럼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진 않았고 아, 좀 네. 커서 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랑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은 사실 잘 못할 것 같은데 과거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조금 역설적인 영화라고 생각한 게 네. 제목이 업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영화의 반 이상의 집이 날아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영화는 잘 착륙하는 법을 알려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왜냐하면 접근인 것 같아요. 뭔가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집을, 왜냐면 제가 공중에 띄워서라도 이 땅에 붙이고 싶지 않나 할 만큼 자기 혼자 가지고 싶어 했던 집이잖아요. 맞아요. 그 집을. 근데 그 집을 나중에 결국 보내주죠. 근데 그게 저는 뭔가 엘리를 잃고 상실감에 뭔가 허공에서 부유하던 그런 칼이, 칼 맞죠? 칼이라고 네, 불러도 맞아요. 되죠. 칼 맞아요. 네. 칼이 뭔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밑으로 잘 착륙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이게 제목은 업이지만 잘 착륙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화가 아닌가. 근데 이것도 질문이 맥이랑 맞는 게 어른이 되어서야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이제 좀 부담이 덜어지셨나요? 아니요. 큰일 났네. 또 다음으로 그러면 소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한번 수준을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당금이들의 러셀. 네네, 아니. 많이 낮춰주세요. 저는 많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본 기억에는 그때 꿈이 하늘을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그 꿈이 있어요. 아, 언젠가 귀여워. 날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본 기억에는 나도 저 풍선 타고 날고 싶다.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비행기요? 타보긴 했는데 아, 그 네. 느낌 말고 아, 진짜 나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근데 나도 날고 싶다 했는데 이게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렇게 막 날고 싶다는 느낌 플러스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칼의 마음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인생을 돌아보는 그 장면들이 눈에 띄는 게 어른이 되고 딱 느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공대에 가시면 많이 날아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 왜 안 하나니까. 네네네. 아니 옆에서 소 말 끝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100% 얘기 안 듣고 혼자서 본인 뇌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머리에 네. 뚜껑 이러고 저 있다가 옛날에 군인 되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봐봐, 내가 진짜로? 맞췄잖아. 내 말 맞았어, 진짜. 이걸 맞았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 말 나온 김에 트로의 소감 한번. 벌칙 같은데? 네네네. 현역 장병.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집에 풍선을 달아서 날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냥 마냥 너무 유치한데? 이런 생각만 어렸을 조금- 때부터 되게 어른스러웠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한 시기가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얘기입니다. 어린 시기긴 해. 어리긴 하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 이번에 이제 대본 보고 준비를 하면서 다시 네네. 봤더니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당연히 했겠구나. 뭐 어떻게 표현을 제가 잘 영화를 모르다 보니까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을 해봤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좀 20대 한 중간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에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진짜 네네. 맞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렇게 귀엽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지금 시기까지 온 것 같네요. 네.
너무 감동적인.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서 뭔가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릴 땐 나랑 다른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우리 시기를 거쳐온 사람이라고. 맞아. 이게 맞아. 자아화가 되는 것 맞아, 같아요. 생각을 그쵸? 하게 되는 것 우리도 언젠간 겪게 될 거고. 맞아요. 만약 어렸을 때는 막 이제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영화에 나오면 아 나도 저 땐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나도 늙으면은 저렇게 될라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쪼이님은? 마지막에 멘트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도 홍신님처럼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음 준비하면서 처음 봤었는데 살짝 예상을 하자면 제 어렸던 시절에 만약에 이 영화를 봤으면 그 등장인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러셀을 좀 철없는 아이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현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어렸을 때 사춘기나 아니면 그 사춘기 지나서 되게 어른인 척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러셀이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초반에는 살짝 이제 칼에게 민폐를 끼치는 역할인데 그쵸. 그러다가 이제 서사가 시작되는 거고 어린 제가 봤을 때는 러셀 쟤 너무 재민이 같아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텐데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 감상을 하니까 러셀이 너무 응원하게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러셀도 사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칼의 집을 찾아서 칼에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자기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꿈, 상급대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른 일명식도 없는 노인의 집을 찾아간 건데 그래서 어린이 되니까 오히려 러셀을 더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덕을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 강아지. 네. 강아지. 제가 약간 랜선 집사 이런 느낌인데 네. 평상시에 그 덕의 그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라면 제 인생을 바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쪼이는 진짜 마음의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표현 너무 맞아요. 예쁘다. 왜냐면 연불리에서 저보고 협소남이라고. 지금 협소남이랑 그때는 그런 발언 하셨잖아요. 근데 찬이가 약간 빌런 느낌이야 당금에서. 네. 죄송합니다. 아, 저도 드립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마음이 넓다 그래서 네. 한 몇 평이나 되는지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형이 전세 정도면 저는 월 세방? 전세는 진짜 되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본인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좀 20대고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과거로서 러셀을 생각하고 미래로서 칼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당금이들의 생각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그냥 이 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본인만이 느꼈던 메시지도 되고 아니면은 이 영화가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되고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목을 해주시죠. 네, MC님이 지목해 주시면. 지목해주세요. 네, 그러면 찬이 오빠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분위기를 진지하게 제가 말만 하면 진지해지는 건 죄송한데 아니에요. 역시 너무 우리 좋아요. 인트로 멘트 때론 진지하고잖아요. 네네. 때론 진지한 회차라고 생각을 해요. 9시 내가 저한테는. 그럼 저는 가벼운 차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고디바는 연불에서 그냥 날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돌은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진지해서 죄송한데 네네. 괜찮아요. 업은 그 기본적으로 꿈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꿈이라는 것을 인간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생각을 하는 동시에 허황된 꿈 때문에 어쩌면 꿈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런 꿈의 위험성도 간과를 하지 않는 그런 영화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업이 대단하다고 느낀 건 이게 애니메이션 특유의 순진무구한 감성을 빌려서 관객들에게 무책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래서 좋았거든요. 맞아. 업은 기본적으로 꿈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는 영화 같아요. 근데 다만 특정한 꿈에 매몰돼서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을 놓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라고도 경고를 하는 영화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온 일상들의 총합이 누군가에게 꿈과 같은 여정들이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도 되게 창의적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후반부에 칼이 러셀을 구하기 위해서 집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집이 무거워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리고
맞아요. 가잖아요. 그건 명백히 이게 지난날의 회항과 미련으로부터 칼이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날아가는 집을 보면서 칼이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집은 집이야. 이게 진짜 최소한의 대사로 엄청난 인생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순수한 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이렇게 깊게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동진 다음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쪼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두 번째라서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찬이와 같은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른 쪽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저는 그 칼의 인생을 서론에서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집약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업에서 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칼의 그 어린 시절은 되게 수줍음도 많고 뭐 친구를 만났을 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엘리라는 정말 활발하고 외향적인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에 골인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네. 뭐 엄청난 성공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실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이가 다 찬 다음에 이제 떠나잖아요. 풍선을 매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엘리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을 텐데 그 사랑의 서사가 제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랑이 전제가 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칼은 아까 찬이가 말한 것처럼 엘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 엘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그 버리는 그 장면 자체에서 엄청난 전율과 그 용기를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 제가 꿈꾸고 있는 사랑도 그거예요. 그 진짜 백발노인이 돼서도 진짜 배우자랑 막 진짜 무슨 우정으로 막 만나서 막 야야거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두 손 꼭 잡고 20대 때 커플처럼 진짜 꽃 한 다발 건네면서 강가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로망을 실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사랑꾼인 게 오늘 수다날부터 이어지는 쪼이 형의 답의 귀결이 여성과 맞아요. 사랑이에요. 네네. 여자 때문에 축구 보기 시작했고 지금 응원하는 네. 한국 축구팀도 여자친구 때문이고. 맞아요. 근데 멋있어요. 진짜 네. 멋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와우. 그 여자랑 이제 백발 노인 때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거 암살이다 이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멋있다. 진짜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사랑꾼이시네요. 네, 형 진짜 응원합니다. 나 지금 얼굴 빨개진 것 같아. 귀만 빨개졌어요? 제가 그거예요. 제가 당금이들의 신동엽이 되겠습니다. 신동엽이요? 저 이상하게 귀만 빨개져. 나는 볼이 안 빨개지고. 아, 네. 네. 네, 신동엽 씨도 실제로 사랑꾼 맞으시죠? 맞아요. 네네. 와이프한테 진짜 잘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네. 그렇죠? 저요? 이상한 생각은 안 합니다. 네네네. 그 형은 딱 봐도 진국처럼 보여요 진짜. 아,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럼 이 타이밍에서 저도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장면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요즘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이거 저번에 연블리 대본 마지막 멘트에도 썼어요. 네. 옛날에는 제가 한참 행복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뭔가 행복해진다는 게 되게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소중한 사람들이랑 맨날 같이 재밌는 일이 생기고 이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네. 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걱정이나 딱히 좋은 생각도 안 들고 나쁜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건 무탈하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 러셀과 이 많은 모험을 함께 거치고 마지막으로 결국 하는 게 둘이 그냥 모퉁이에 앉아서 빨간 차, 파란 차 세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런 아주 소소하고 무탈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떠난 모험의 과정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가 말해볼까요? 네. 저는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좀 더 가벼워요. 저는 이 모험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요 칼이랑 똑같이 뭔가 곡을 쓰고 헬멧 쓰고 비행기 타서 멋있는 데를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너가 일상 속에서 맺어가는 작고 소중한 관계들이 바로 너의 모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오늘 명언 파티인데? 진짜 와. 다들 이동진의 버금가는 프로가 왜 이 말을 보여잡죠? 에이, 제가 마지막인데 부담이 되네요. 아까 특공대 얘기해서 그래. 네, 아, 네, 일부러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역시 센스 있어요.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칼에도 포함이 되는 말이지만 사실 러셀도 그걸 극 중에서 느끼고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러셀이 칼한테 아빠 얘기를 할 때 맞아. 아빠랑 지루하기고 또 따분할지 모르는 일상이 사실 지금 보니까 되게 행복한 추억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주연 캐릭터 2명이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딱 그걸 듣고 느낀 게 이 영화에서 나한테 너가 지금 생각하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매일이 뭐 특별하지 않아. 나도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너의 엄청난 모험의 여정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진짜. 그럼 여기까지 감동 타임. 예능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트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방금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네. 나름 생각해온 게 있었는데 원래는 어떤 말 하려고 했길래? 원래는 저도 뭐 집에서 그 네. 물건들 버리는 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좀 생각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네. 저는 뭐 진짜 고민이 있고 이럴 때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같이 진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은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칼이 러셀과 함께 약간 동심의 세계에서 노는 느낌 좀 들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동심의 세계에 거치는 것도 네. 되게 인생의 짐 같은 걸 한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그 집에서 물건들을 버렸던 것처럼 뭐 추억에만 너무 빠져서 모든 생각들이나 그런 게 거기에 매진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추억들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으면서 뭐 또 한편으로는 네, 어렸을 적 뭐 그런 진짜 동심의 세계 있잖아요. 순수하게 네네. 그렇게 한번 열심히 뭐 모험도 하고 그렇게 노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대한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 했는데 이게 아니요, 재밌나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동심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픽사는 언제나 완벽한 해피엔딩보다는 주인공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며 끝나는 씁쓸한 해피엔딩을 지향하는데요. 이러한 픽사 특유의 엔딩에 대한 당금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엔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도 매도 처음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이게 퍼뜩 떠오른 그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인생을 산다는 거는 비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픽사가 지향하는 게 이런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안 마주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시련을 마주치잖아요. 크고 작게.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하고 해결하지 않고 한다고 저한테 좋을 건 없거든요. 근데 픽사 주인공들은 결국에는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서지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갈등에 대처하거나 아니면은 위기에 대처하면서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내가 조금 바뀌거나 변화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증거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다음에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네네. 이게 픽사는 왜 이런 결말을 지향할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픽사는 성장만 있는 성장은 없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처나 뭐 그런 거를 성장에 대한 필요 조건 같은 걸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또 다른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센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야 부모님하고 만날 수 있다고.
그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하고 재회를 하는 게 센가치히로의 마지막이거든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라는 명을 받았을까 생각하면 결국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사람이 지난날에 대한 미련과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회한 같은 게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미련을 뒤돌아보지 않는 좀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업의 주제하고도 결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 역시 과거에 매몰려서 현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놓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취하는 영화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픽사의 제작진들 자체가 이런 인생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런 엔딩이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아요. 그럼 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만 해도 웃긴다 이제.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 무언가 갈구하고 원하기는 사람이 쉬운데 포기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뭐 다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무언가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조금 잘못됐다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원하고 갈구하고 있던 걸 포기할 줄 알아야지 다른 걸 또 좋아하고 막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픽사에서 주는 이런 엔딩은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너무 그 전에 추억이나 이런 거에만 뭐라 그럴까? 매몰되어 있지 마라. 네, 매몰되어 있지 마라.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힘차게 네, 끝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한국 어린이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소 한번 말할까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사실 픽사 애니메이션이 거의 다 어른들이 좋아해요. 맞아요. 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해피엔딩이 마냥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이 현실이 한 스푼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이 동화처럼 막 유치하게 결국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뒤가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뒤에 러셀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어른이 됐을까? 칼은 어떻게 끝을 맞이했을까? 이런 게 다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캐릭터를 더 좋아하게 되고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쪼이 마지막으로 얘기해볼까요? 다들 말씀을 잘하셔서 3번 질문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는데 방금 소의 얘기를 조금 인용을 하자면 사실 그게 여운이 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뒤가 궁금하지 않은 거는 사실 마냥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면 소가 말한 대로 궁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 마음이니까. 근데 현실을 한 스푼을 첨가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 작품에서는 칼이랑 러셀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칼이 러셀의 부모님들을 만났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생각 못한 부분. 그렇죠. 이게 궁금해서 저는 모든 이야기가 여운이 남아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픽사 영화들이 대부분 여운이 남더라고요. 뭐 제가 이 업을 보면서 생각난 두 작품이 있는데 디즈니의 그 코코랑 픽사 같은 그 영화는 소울. 코코도 픽사 맞아요. 그런가요? 디즈니가 공동 제작이에요. 인수해가지고 그러면 둘 다 픽사가 맞네요. 결이 비슷하죠. 맞아요. 뭐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어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는 여운이 남고 상상력을 자극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런 엔딩들이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픽사의 인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런 딥톡을 하려고 9시 내를 한 거거든요.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9시 내 상영작 업의 스크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부 시작할게요. 2부는 바로 패널분들의 영화 평점과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이유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부터 한번. 소가 눈을 안 마주쳐가지고. 우리의 러셀. 일단 저는 평점은 5점 줄 것 같고요. 일단 한 줄 평은 원래 좀 진지하게 썼는데 그냥
네? 좋은데 진지한 거. 저도 좋아요, 진짜. 좀 가볍게 가려고 아, 네. 바꿨다가 다시 진지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하게 네. 해주시면 뭐든 다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 추억 속의 시간들은 앞으로를 더 아름답게 살아갈 이유가 됐다. 입니다. 5점을 드린 이유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그냥 이야기를 다 빼고 봐도 캐릭터를 설정할 때 칼과 러셀의 대비가 너무 잘 보여요. 러셀은 되게 동글동글한 계란형에다가 이 아이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냐면 일단 입고 있는 옷 색깔 그리고 작은 소품들 그리고 가방에 맨 그 쓸모 없어 보이는데 탐험대원이 갖춰야 될 거 다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트럼펫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배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러셀의 성격을 너무 잘 보여주죠. 맞아요. 캐릭터에서. 그리고 반대로 칼도 약간 각진 외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칼에 좀 노인이 돼서 심술궂은 그런 느낌을 각진 모습을 진짜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옷을 봤을 때도 좀 낡고해진 양복인데 품이 커요. 이 할아버지가 또 딱 맞는 양복을 입진 않잖아요. 딱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볼 때 더 몰입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활용이 정말 잘 됐어요. 아무튼 우린 직사각형의 스크린에서 이 공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집에 있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저 넓은 자연 속에 있는 모습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 때문에 애먹는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딱 자연을 봤을 때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 되게 광활하고 넓은 느낌이 탁 나고 집에서 칼이 슬픔에 빠졌을 때는 또 구도가 벽에 그리고 문 사이로 칼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네모네모한데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폐쇄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런 구도도 너무 좋지 않았나 해서 이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구도랑 색감, 아까 얘기했던 색감까지 합해서 빠질 부분이 없어서 전 5점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아, 저도 역시 네. 저도 이런 생각을 영화관에서 한번 했었는데 네. 대사 없이 영상만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만큼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영상미 같은 게. 역시 이게 전공자는 다르네요. 감이 다르다. 이런 섬세한 시각으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 그 다른 멘트들은 좀 말이 길어질까봐 좀 다듬어 왔었는데 한 줄 평은 금방 생각을 했어요. 좀 개인적인 의미에서 있는데 일단은 한 줄 평은 별점부터 말을 할게요. 별은 이것도 저도 별 5개입니다. 와. 한 줄 평은 꿈을 가진 아이에게, 꿈을 이루지 못한 어른에게,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 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좋아한다고 지금 밥만 먹고 축구만 한다고 선수 못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것도 꿈 나름이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다니는 안정적인 학교를 포기하고 새로운 좀 예대에 가고 싶다는 또 막연한 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꿈이 뭐 중요한가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제 삶에서 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꿈에 대한 이렇게 좀 깊은 고찰이 담긴 이런 영화를 봐서 유독 감명 깊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말만 하면 여기가 지금 진짜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좋았어요. 본인 얘기한 게 너무 좋았다. 맞아요. 다음은 쪼이가 한번 해볼까요? 제 첫 9시네라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껴지네요. 아니죠. 아니에요. TMI를 하나 하자면 저는 항상 영화를 보면은 왓챠피디아라는 앱에 이제 평점을 남기는데 저랑 친구잖아요. 맞아요. 저랑 찬이님은 친구로 그래요? 저랑 영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아무튼 제 평점은 4.5인데 저는 4.5가 만점이에요. 모든 영화에 5점을 주지 않습니다. 완벽은 없다. 나중에 제 철학에 대해서 말씀할 시간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에피소드에서. 박병식 느낌. 예. 박병식. 오랜만이네요. 네, 네. 혹시 0.5점은 관객이 치운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 줄 평은 올라가기 위해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네. 간결하고 좋네요. 네. 근데 코멘트랑은 좀 별개인데 제가 아까 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아쉬운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쉬운 거는 그 수미상관 부분이 있어요. 영화 중에 칼이 처음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상공을 떠오를 때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평온한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그게
뒷부분에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가구를 다 내던져 버린 다음에 그 의자에 다시 앉거든요. 그 의자 하나만 남아서 맞아. 그때 칼의 표정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올라갈 때의 표정이 맞닿아 있어요. 수미상관이라는 거죠. 그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제 코멘트예요.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트루거든요. 트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거 9시에 준비하면서 네네. 이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한 줄평. 저는 이것만 준비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필사적인 눈빛을 봐. 제가 미디어 팀 좀 편하시라고 쇼츠각을 한번 지금 뽑아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반응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네. 일단 평점부터 얘기를 하면 뭐 사실 평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쇼츠각에 네, 평점은 네 5점도 나왔고 4.5점도 나왔으니까 7호인가요 또? 근데 5점이 두 개였거든요. 네. 4.85 오. 이렇게 하도록 조금 하겠고. 더 높네요. 좋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 이제 한 줄평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조금 인생이 좀 힘들고 다운 될 때가 있잖아요. 다운. 네. 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운될 때. 그럴 땐 이 영화를 봐라. 아, 인생이 업 될 것이다. 역대급이다. 진짜 명언이네요, 명언. 네, 이렇게 좀 재밌으면서 네. 이 영화에 대한 최고의 칭찬 이렇게 한번 남기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나요? 최고야. 최고예요, 진짜로. 너무 좋다. 근데 약간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 못했는데 저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DJ 제가 형님. 하고 했어야 네. 됐는데 아니에요. 마지막이라서 좋다. 네네. 저는 웃기진 않고 네. 앞에서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웃겨야 된다 강박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미 앞에서 쇼츠각은 뽑혔으니까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평점은 저도 5점이고요. 저는 사실 영화에 평점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깐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번에 타이타닉도 5점 줬거든요. 그냥 볼 때 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을 줘서 그냥 5점이에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인생의 중력이 필요할 때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력이 필요할 멋있다. 때. 사실 이때까지 칼의 인생을 보면 칼을 이 땅에 내딛고 있게 해준 중력은 엘리였거든요. 맞아요. 와, 음. 표현 좋다. 근데 엘리가 없어서 떠오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올 때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왜 자꾸 땅에서 떠 있었을까? 그게 즐거워서? 그 즐거움은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왜 계속 그랬을까? 영화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엘리를 잃어버려서 엘리가 없어져서 그래 땅에서 붙어있을 기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오죠. 그렇죠. 네. 러셀이랑 같이. 그래서 뭔가 저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러는 게 본인 개인의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가 맞아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엄마 아빠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애인이 좋아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게 좋아서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소중함을 저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준 영화라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네, 드디어 오늘 너무 시간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일부러 안 끊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로. 네, 영화만큼 감성적이었던 패널분들의 감상평 잘 들었고요. 오늘도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끝인사로 넘어가 볼게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겹도록 듣던 말 중 하나죠. 누군가는 아직도 이 말을 믿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꿈이 다 이루어지겠냐며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업은 두 가지 조언을 건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간직하며 살아. 하지만 하나의 꿈에만 집착하다 미래를 포기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이죠.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꿈을 이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삶이 꼭 실패한 삶이라 할 순 없겠죠.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력했던 한때를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찬이, DJ의 홍시, 패널의 소 쪼이 트루 전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수요일에 수다날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